동창부인 5회입니다. 딱히 고정 수입이 없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친구들은 영석의 말은 믿었다. 워낙 말수가 적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친구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 나야 뭐 수입이라곤 연금뿐이 없지. 다른 친구가 연금 받는 친구를 보며 말했다. 야, 공무원 연금이면 먹고 살만하지 않어? 우리는 개인연금뿐이 없어서 200만 원도 안 되는데 300 넘게 받는 네가 아파트 담보로 모기지론까지 해야 해? 공무원 연금식이나 받으며 또 돈 나올 구석을 모색하는 친구에게 누군가 한마디 했다. 그 친구는 국민연금도 없다고 했다. 노후 대책이 전혀 되지 않은 입장에서는 월 300 이상이면 엄청난 돈으로 보였으리. 뭐 돈이란 쓰다 보면 늘 부족한 법이니까. 공무원 퇴직한 친구는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미안한 듯 머리를 극적였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또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야말로 아파트 담보로 주택연금 받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로 매달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긴 하는 거야? 그럼 그건 약속인데 당연히 나오지.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 집을 나라에다 팔았는데 한 번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매달 얼마씩 받는 거라고 말이야. 친구들은 가만히 생각하는 눈치들이었다. 아니 그럼 한 번에 돈을 받고 팔아버리지 뭐하러 매달 조금씩 받아? 내 집을 팔고 왜 찔끔찔끔 받는 걸 해야 하지? 그게 지금 집을 팔아 목돈을 받으면 집을 비워줘야 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주택담보용 모기지로는 집을 팔았어도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집에 살 수 있는 거야. 집은 팔았는데 돈을 받으며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살 수 있다? 나쁘지 않네? 그럼 그게 몇 살부터 가능한 거야?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부부 중에 나이 어린 사람 기준으로 나이가 만 55세가 넘어야 해. 그렇구나.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지금 12억 간다던데 더 내려가기 전에 지금 모기지론을 신청하면 매달 얼마씩 나오는 거야? 아, 그게 공시지가로 9억이 넘으면 신청할 수가 없어. 왜? 친구들은 모두 놀라며 물었다. 이 제도는 돈 많은 부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평범한 서민을 위한 제도야. 말하자면 옛날 같으면 자식들을 많이 낳았잖아. 그 중에 한 놈은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한 놈이 가정을 거의 책임지다시피 했잖아. 그렇지. 나도 뭐 크게 성공한 건 아닌데 동생들 대학 졸업을 내가 다 시켰지. 우리 마누라가 참 고생 많이 했어. 어쨌든 우리 때까지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조금씩 드렸잖아. 형제가 많으니 조금씩만 각출하면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넉넉하진 않아도 기본 생활은 됐잖아. 맞아 그렇지. 친구들이 영석의 말에 추임새를 넣어주고 깊게 공감해주니 영석은 오랜만에 말하는 재미가 났다. 그래서 더 성의껏 신경을 써가며 조리 있게 말했다. 그런데 요즘은 자식을 많이 낳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자식들도 저 살기 바쁜 세상에 부모 생활비를 챙길 수가 없으니 어른들의 노후가 불안해진 거야. 어른들이 어디 가서 일할 곳도 없고 말이지. 나라에서 만 65세가 넘으면 기초연금이라 해서 얼마 정도 나오지만 그걸로는 사실 부족하지. 그러니까 나라에서 고민한 끝에 차라리 모기지론이란 제도를 만들어 어른들이 노후에 힘들지 않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놀러가고 싶은 거 놀러가고 예쁜 옷 있으면 사 입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시라는 의미에서 나온 좋은 제도야. 맞아. 황창현 신부가 늘 말하잖아. 갈비 먹고 싶으면 아들이 사줄 때 기다리지 말고 아파트 담보에서 그 돈으로 실컷 사 먹으라고. 다들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일찍 죽어버리면 어떡해? 그 집을 나라에서 팔아서 나라가 가져가나? 아니지. 미리 책정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 이하를 받고 죽게 되면 그 집을 경매로 팔아서 남은 부분에 대해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야. 어른들이 어디 가서 일할 곳도 없고 말이지. 나라에서 만 65세가 넘으면 기초연금이라 해서 얼마 정도 나오지만 그걸로는 사실 부족하지. 그러니까 나라에서 고민한 끝에 차라리 모기지론이란 제도를 만들어 어른들이 노후에 힘들지 않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예쁜 옷 있으면 사 입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시라는 의미에서 나온 좋은 제도야. 맞아. 황창현 신부가 늘 말하잖아. 갈비 먹고 싶으면 아들이 사줄 때 기다리지 말고 아파트 담보해서 그 돈으로 실컷 사 먹으라고. 다들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일찍 죽어버리면 어떡해? 그 집을 나라에서 팔아서 나라가 가져가나? 아니지. 미리 책정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 이하를 받고 죽게 되면 그 집을 경매로 팔아서 남은 부분에 대해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야. 와, 그거 괜찮네. 하며 아까보다 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친구들은 그저 자식 걱정이었다. 그럼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평생 내 집처럼 살면서 나라에서 연금처럼 받아 부족한 생활비 쓰고 이거 정말 굿 아이디어인데. 그때 한 친구가 부러워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재작년에 아들이 죽어도 직장을 못 다니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아파트 팔아서 아들 사업자금 되졌는데 오픈하자마자 코로나가 닥쳐서 우린 자식이나 나나 다 같이 망했다. 친구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니. 자식이 굶어 죽는다는데 어떻게 버티냐. 너희들 말이야. 자식들이 직장 다니고 부모에게 손 안 벌리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라. 요즘 시대는 그게 효도야. 다들 또 고개를 주워거렸다. 너희들도 나처럼 아파트 담보 잡혀 아들 사업비에 보태서 날리지 말고 차라리 용모기지론 그거 생각해봐. 그러면 아이들도 부모 아파트에 눈독 들이지 않고 서로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애들에게 아예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야. 그래, 그거 괜찮은 방법 같다.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직장 다니기는 싫고 그걸 팔아서 뭐랄까 기웃거린다니까. 부모 집 팔아 장사하는 놈치고 성공하는 사람 못 봤어. 그려, 고생하지 않고 거저받은 돈이라 장사를 쉽게 생각하고 투자해서 그렇지. 그럼 우리 나이가 내후년이면 만으로 65세가 되는데 우리 나이 기준으로 예를 들어 6억짜리 아파트를 영모기지론 했을 때 한 얼마 정도가 나올까? 한 친구가 진심을 보이며 구체적으로 물었다. 그게 언제 개시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 네 말대로 65세에 시작한다고 보고 아파트 공시지가 6억 정도면 대략 140만 원 정도 나올 거야. 자세한 건 나도 도표를 봐야 하는데 아마 그 정도가 맞을 거야. 처음 질문했던 공무원 퇴직한 친구가 얼굴을 반짝이며 좋아했다. 그래? 그럼 정말 해볼 만한데? 아까 친구 말대로 괜히 집 가지고 있어봐야 자식들 호시탐탐 서로 눈독 들이고 신경 쓰이는데 차라리 영모기지론 했다고 선언하면 서로 기대할 것도 없고 차라리 좋을 것 같아. 아까 저 친구처럼 집 팔아서 사업 자금이나 바라면 그거 진짜 서로 죽을 일 아니냐? 그래, 자식에게 용돈 바라지도 말고 그게 깔끔하니 좋겠네. 각자 나오는 연금에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값에 나오는 금액이 플러스 되는 거니까 그 정도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야. 네 말대로 자식들에게 용돈 바랄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 시대에 그게 딱 좋은 제도고만 그래. 이제 아파트 값도 더 오를 것 같지는 않으니 정말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말하다 보니 지금이 우리에겐 딱 적기 아니냐? 다들 이구동성으로 긍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그럼 혹시 영석이 너는 신청했니? 아니, 난 젊었을 때부터 개인연금을 따로 많이 들어놨었어. 그래서 지금은 국민연금과 그거면 충분히 먹고 살아. 아직은 신청하지 않았는데 봐서 할까 생각 중이야. 난 지금 사는 집은 너무 낡아서 새 아파트로 옮긴 다음에 하려고. 정말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하겠네. 살던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게 되면 이사가면 내 집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주택으로 연금 받을 거면 일단 너무 오래된 아파트는 곤란해. 영모기지론을 신청한 집에서 이사가면 이제 다시는 내 집이 없는 거니까. 그렇구나. 일단 좀 살만한 집으로 옮긴 후에 평생 살 생각으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하겠네. 그럼. 만약에 오래된 아파트를 가지고 신청하면 이사도 못 가고 곤란하니까 그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 동네도 살아보고 노후에 편안한지 어떤지
병원은 가까이 있는지, 취미 생활을 하기에 적당한 곳인지,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까지 잘 검토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야지.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부가 잘 상의해서 하는 게 좋아. 하나만 더 물어볼게. 만약에 지금 시대의 돈으로 150만 원은 충분히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한 20년 후쯤 물가 상승률이 오르면 그때 150만 원의 돈 값어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물가 상승률에 맞춰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다만 나는 지금 당장 집을 팔아 사업을 해서 돈 벌 자신이 있는 사람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나이에 무언가 사업을 한다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거든. 크게 벌려다 크게 망하느니 안전하게 가는 게 좋지. 그럼 우리 나이는 이제 예전처럼 체력도 안 돼. 마음만 앞서지 몸이 안 따라주는 걸. 그리고 내 아는 사람은 작년에 크게 사업 투자했다가 결국 망해서 지금 아파트도 날아갔어. 우리 나이는 사업을 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 예전부터 계속 하던 사람이나 그만둘 수 없으니 하는 거지. 친구들이 나이 들다 보니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같았다. 그나마 집이라도 있는 친구들은 희망이 있었지만 집이 없이 전세나 월세 사는 친구도 있어 말하는데 조금 눈치가 보이기도 했다. 특히 집을 팔아 아들 사업 자금 마련했다가 날렸다는 친구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혼자 술만 마시고 있었다. 그 친구의 입장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나이 들어 집도 날리고 영모기지론도 할 수 없는 그 친구는 예전에 비해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자식 장사하는데 돈을 댔다가 같이 망했으니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나. 영석은 자신의 아이들이 결혼은 안 했어도 그래도 직장에 충실한 것에 대해 갑자기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남자들은 자식 잘 나가는 걸 본인이 잘 나가는 것보다 더 우쭐해했다. 자식이란 부모에게 언제나 그랬다. 갑자기 한 친구가 김석천 친구의 이야기를 꺼냈다. 야, 석천이는 요즘 방송에서 아주 잘 나가더니 바쁜가? 오늘 안 나왔네. 그러게 부부 행복 강사로 인기가 많던데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학교 강의하랴 방송 준비하랴. 그래도 이번에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데 왔어야지. 바쁘면 못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석천이 그 친구는 정말 말재주는 타고났어? 떨지도 않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거 봐봐. 우리 같으면 방송 나간다면 어디 떨려서 입이나 뻥끗하겠냐? 난 대중 앞에 서거나 카메라 앞에 서면 머릿속에 하얗게 지워져 멘붕 오던데 그것도 역시 타고나야 하나 봐. 친구들이 석천의 타고난 말빨을 인정하는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걘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타고났었잖아. 선생님들 앞에서도 발표를 얼마나 똑부러지게 잘했냐. 사람은 다 뭐든지 특별한 재주는 타고나는 건가 봐. 거기다 석천이는 장가도 잘 갔어. 제 와이프가 미스코리아 출신이랬나? 그랬지 아마. 친구들은 석천이 그 나이에도 인기를 끌며 방송도 하고 아직 학교 강의도 하고 마누라까지 미인이라며 부러워들었다. 석천의 아내 몸매를 아는 친구들과 모르는 친구들이 서로 웅성웅성 묻고 대답하느라 시끄러웠다. 한 친구가 친구들을 집중시키며 말했다. 아니지, 정확히는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려고 준비했었다가 예선 탈락했다고 하지 않았나? 아무튼 뭐 예선 탈락을 했건 어쨌건 미스코리아 대회를 나갈 정도니 몸매야 뛰어나긴 뛰어난 거지. 거기다 석천이 와이프는 결혼하고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도 아직도 그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아무나 가능한 일이냐고. 관리를 정말 잘하는 거지. 다들 그럼 하며 부러워했다. 그래, 내가 얼마 전 두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 아무튼 우리네 일반 와이프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 아직도 짧은 치마에 부츠를 신고 가는데 언뜻 보니 20대인 줄 알았다니까. 뒤에서 보면 젊은 놈들이 처녀인 줄 알고 쫓아다니게 생겼더라고. 얼굴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몸매가 뛰어나니 부부 금실이 좋은 거 아닐까? 다들 자기 마누라 몸매를 생각하는지 한숨을 쉬었다. 야, 남의 마누라 몸매 좋으면 뭐하냐? 내 마누라도 아니고 술이나 한잔 들고 건배나 하자. 마누라 몸매 좋은 여자 데리고 사는 것도 복이지. 우리 마누라는 허리에 미쉐린 타이어를 달고 살아. 만지기도 싫다니까.
아니 만지는 건 고소하고 쳐다보기도 싫다. 야야, 우리 마누라도 마찬가지야. 중부 전선이 몽땅 배 둘레 햄이야. 자기의 배도 중부 전선이 햄으로 꽉 찬 친구가 자신의 마누라를 탓했다. 다들 그 친구 말에 크게 웃었다. 마누라야 아무리 이쁜들 우리 눈에 여자가 아니니까. 석천이가 부부 사랑 어쩌고 하지만 그거야 남들 앞에서 강의용이고 사실 그들 부부 문제도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 아냐? 쇼윈도인지 사실 어떻게 알아? 그래, 내가 알기론 걔들 각방 쓴 지 오래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부부 사랑이 어떻고 부부가 행복하게 늙어가기라느니 방송에서 떠드니까 난 좀 어색하던데. 친구들은 누가 그렇다고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누가 또 반론을 제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다들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고 했다. 하긴 이 나이에 뭔들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며 뭔들 옳은 것이 있겠는가. 나이 들다 보면 결국 이것도 이해가 되고 저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다. 정치 이야기에서 노후 문제로 접어들다가 남의 마누라 이야기까지 아주 소재가 다양하니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석천이 마누라 이야기가 끝나자 갑자기 한 친구가 여자친구 자랑을 했다. 제 입으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친구들에 비해 덩치도 좋고 힘도 좀 세게 생긴 놈이었다. 이마도 번들번들하니 정력도 좀 좋게 보였다. 나이 60대에 고리타분하게 마누라 이야기가 뭐냐? 세상 밖에 나가면 날씬하고 이쁜 아줌마들도 많은데 마누라보다는 애인이 최고지.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말이야. 오히려 여자들이 남자친구를 못 구해 난리도 아니라니까. 도대체 말로는 여자들이 더 난리라고 하는데 난 도무지 여자를 어디서 만나는 건지 모르겠어. 넌 도대체 어디서 여자를 만나는 거야? 아이고 참, 여자란 어디를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엮어지는 거야. 너희들 결혼할 때도 다 중매로 한 거 아니잖아? 우연히 그렇게 만났고 그렇게 결혼했잖아. 남녀란 그렇게 부지불식한 눈에 스파크가 튀는 거야. 난 그게 안 되던데. 솔직히 나도 요즘 좀 외롭고 그래서 여자친구 한 명 만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건 억지로 노력하면 더 안 되는 거야. 아직 때가 안 된 거든가 아니면 네가 센스가 없어서 기회가 왔는데도 놓친 거든가. 둘 중 하나야. 비유하자면 임신이 안 된다고 불임 클리닉을 다니며 임신에 목숨 걸면 잘 안 되다가도 어느 날 포기했는데 우연히 들어섰다는 사람이 많잖아. 남녀란 내가 만나야지 벼르고 있으면 더 안 만나죠. 상대방이 그런 사람은 불편해하거든. 뭐든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인연이 되어야 해. 아무튼 그것도 너처럼 타고나야 하나 봐. 너한테는 그런 기운이 느껴져. 여자들이 따를 것 같은 그런 느낌. 친구들이 모두 그렇다고 한마디씩 거들었다. 여자도 그런 느낌이 있는 여자가 있고 남자도 그런 느낌이 있는 남자가 있다면서 말이다. 그러냐? 이거 쑥스럽구만. 아무튼 요즘 남자는 말이야. 힘만 있으면 얻어먹고 산다니까. 요즘 능력 있는 여자들이 세상엔 얼마나 많은지. 능력 있는 여자들은 대화도 되고 힘도 있는 남자를 찾고 있거든. 돈은 자기네들도 얼마든지 있으니 그깟 밥 사주고 커피 사주는 남자보다 소통을 원한단 말씀이라 이거야.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뇌구조가 달라 소통이 근본적으로 힘들지 않나? 그러나 언제나 예외란 있는 법. 그 틈새 시장에서 나는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지. 몸도 마음도 두 개를 만족시켜주는 맞춤형으로다가 말이야. 흐흐. 그 친구는 음산한 웃음을 지었다. 친구들도 각자 나름의 생각들을 하는지 다들 조용했다. 잠시 후 그 친구는 다시 이어 말했다. 나이 황혼에 새 인생을 사니 아주 살맛이 난다니까? 너희들도 아직 늦지 않았어. 그는 너스레를 떨며 소주를 들이켰다. 그 어떤 이야기보다 친구들은 그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였다. 하나같이 그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표정을 보고 그는 즐기듯 그 다음 말을 이었다. 여자들이 이젠 돈 많은 남자를 밝히는 시대는 끝났어. 능력 있는 여자일수록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찾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 난 오늘 입고 온 저 코트도 여자친구가 사준 거라니까. 친구는 옷걸이에 걸려있는 오리털 잠바를 가리키며 얻어입었다고 뻐기며 자랑했다. 메이커라고 하면서 아마 50만 원은 넘을 거라며
부연 설명을 하는 동안에도 입을 귀에 걸었다. 허허, 그 나이에 여자친구에게 옷도 얻어입고 부럽구먼. 도대체 자네는 아직도 그렇게 스태미너가 넘치나 보지? 도대체 뭘 먹으면 그렇게 힘이 넘치나? 그렇게 말하는 친구는 사실 돈이 엄청 많은 친구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돈이 많은 사람도 누군가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부러워했다. 영석도 사실 부럽긴 했다. 선물이란 무엇일까? 사실 돈보다도 마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좋은 게 아닐까 싶었다. 마음 가는 곳에 물질이 따라간다고 하지 않던가? 선물은 보편적으로 여자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남자들도 작은 정성이라도 여자가 보내는 선물에 더 약하다. 남자들이 여자에게 선물을 보내는 이유는 선물을 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걸지도 모를 일이다. 선물을 보내면 그 여자가 좋아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 여자에게도 받고 싶은 충동이 무의식 중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리. 영석 또한 그런 옷은 자신이 얼마든지 사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한 번도 그렇게 메이커 옷을 사 입은 적이 없었다.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그 옷에 눈길이 갔다. 명품도 아닌데 50만 원이 넘는 옷이 다 있구나 싶었다. 그런데 선물을 받았다는 그 소리를 듣고 보니 희한하게 자꾸 그 옷이 더 좋아 보였다. 친구들도 옷을 얻어 입었다는 친구의 얼굴과 그 옷이 걸려있는 곳을 번갈아 쳐다보며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다들 죄 없는 소주잔만 들이켰다. 선물은 참 사람을 길을 살리기도 하고 길을 죽게도 했다. 친구들은 그렇게 둘로 나뉘었다. 받은 자는 임금이 되어 떠들고 못 받은 자는 죄인처럼 부러워하고 있었다. 선물을 받기까지 친구는 여자 마음을 그만큼 헤아렸다는 게 아닌가. 그의 여자 다루는 솜씨를 다들 부러워했다. 특별히 뭘 먹어서가 아니라 힘이란 자꾸 쓰면 또 나는 거니까 화초도 가꾸고 사랑해줘야 싱싱하듯 요놈도 자꾸 물을 주고 아끼고 사랑받아야 건강해지지.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만히 놔두면 뭐든지 시들해지는 법이거든.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아래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가리켰다. 아니 그럼 친구는 그 비아 땡땡도 안 먹고 자연적으로 힘이 난다는 말인가? 난 여태 그런 거 한 번도 안 먹어봤네. 친구들은 한 번에 와 하는 표정을 지었다. 영석은 친구들의 반응 상태가 재밌다고 생각했다. 아침에도 안 섰단다던 친구는 와 하며 큰 소리를 냈고 섰다 안 섰다 한다는 놈들은 작은 소리를 냈다. 여자 후리는 기술 이야기가 나오자 술판은 더 왁자하니 시끄러웠다. 나이 60 중반을 향하는 친구들인데도 여자 이야기만 나오면 끝없이 재밌어 했다. 그렇다.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었다. 남자만 쓰는 세상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영석이 뭐 돈이 없거나 돈이 아까워서 여자를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돈이란 쓰고 싶은 상대가 나타나야 제맛이지 않은가. 돈이 있다고 아무나에게 쓸 수는 없었다. 특히 영석처럼 자기관리가 투철한 사람일수록 허투루 인생을 살지 않은 사람일수록 돈의 쓰임을 아주 중요시했다. 가끔은 자신이 너무 돈에 인색한가 싶어 마음을 바꿔보려고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돈을 쓰고 싶은 정도의 여자가 주변엔 없었다. 섹스하지 않더라도 그냥 데이트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여자친구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요즘 들어 생각해 보긴 했지만 어딜 가서 그런 여자를 구한단 말인가. 영석의 경우는 섹스하게 되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섹스하지 않고 대화만 할 수 있는 그런 여자친구가 절실했다. 그냥 자기 말에 오늘 친구처럼 공감해주며 고개만 끄덕여줘도 좋을 것 같았다. 오늘 모처럼 친구들이 자기 말에 귀를 쫑긋 기울여주자 영석은 말하는 재미에 들떠 있었다. 영석은 성격이 좀 까다로운 편이어서 아무나 하고 만날 수가 없다는 게 그게 참 장점이면서도 단점이었다. 그건 여자 문제만도 아니었다. 동성 간에도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아무나 하고 만나지를 못했다. 자신의 까다로운 성격이야말로 장점이며 단점이었다. 어떤 성격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분법적으로 규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모든 게 다 양면성이 있었다. 영석이 모임이나 개별적인 친구를 만나도 요즘은 죄다 여자친구 이야기뿐이었다. 어쩌다 한두 명이 불륜한다고 할 때는
약간의 호기심도 있었지만 너도 나도 다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니 그것도 보기에 좋지 않았다. 오히려 식상했다. 불륜이란 모름지기 희소성이 있어야 제맛인데 모두가 제 여자친구 이야기를 들썩이니 차라리 아직도 마누라랑 섹스한다는 친구 이야기가 더 재밌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앞으로 100세 시대인 노부부들의 사랑법이 문제는 문제였다. 힘이 좋게 생긴 친구는 술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이어 말했다. 영석은 영 모기지론 이야기는 재밌게 이야기했지만 A 문제는 전혀 경험이 없어 다시 뒤로 쑥 빠졌다. 사람은 한 사람과 30년 이상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되어 있대. 그러니까 우리 나이처럼 60대의 부부는 사실상 아내랑은 이미 사랑의 관계로 갈 수 없는 몸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지. 재혼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우리 나이는 부부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몸이 이미 아니야. 그럼 앞으로 우리 같은 나이의 부부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 30년 이상 산 부부는 노력한다고 다시 사랑할 수도 없는 관계니 말이야. 그래서 황혼이혼이 그렇게 많은 거겠지. 결과적으로 나왔듯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끼리 살아야 하는 것도 서로 창살 없는 감옥이 따로 없는 거네. 부부간의 사랑은 끝났지만 우정이나 전우애로 산다는 말이 그래서 놔두는 거지. 가만 보면 다 웃자고 하는 말에 알고 보면 나름의 일리가 있고 그 안에 뼈 때리는 소리가 있다니까. 나이 60에 30년 이상을 같이 산 마누라와 아직도 섹스한다는 건 아주 희박한 일이라고 불륜하는 친구는 강하게 주장했다. 한 사람과 30년 이상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몸끼리 앞으로 죽기 전까지 마누라와 한솥밥을 먹어야 했다. 정말 서로가 고역이 아닐 수가 없었다. 솔직히 그렇잖아. 지금도 마누라를 보면 그곳이 벌떡인다는 놈은 한 명도 못 들었어. 만약 그런 놈이 있다면 뇌나 심장 중 어디가 고장난 거지. 그렇게 말하자 다들 또 왁자하니 웃었다. 어떤 친구는 술에 약해 꾸벅꾸벅 졸다가 웃음소리에 놀라 깨서는 남들이 웃자 그냥 같이 따라 웃었다. 우린 이제 그냥 가족의 관계라는 게 적절한 표현이야. 그래서 웃자고 하는 말이겠지만 가족끼리 왜 이래? 라는 말도 나온 거라고. 너희들 공작의 꼬리가 생존에는 관계없지만 화려하게 진화한 것이 왜인 줄 알아? 그건 사람이나 포유류의 신경계는 특정 파트너를 선호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에게 집중하게 하려고 그렇게 화려해졌다는 말이 있어. 성선택이 생물 진화의 원동력 중 하나라고 주장한 다윈은 수컷과 암컷의 선호는 아름다움에 대한 내적 감각에서 나온다고 했거든. 야, 말이 너무 어렵다. 넌 철학과를 나와서 그런지 언제나 말이 어려워. 한 친구가 쉽게 말하라고 다그쳤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마다 또는 동물마다 이성을 바라보는 게 조금 다른데 그것은 후각이 될 수도 있고 시각이 될 수도 있고 청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성을 바라보는 취향이 다 다르잖아. 연예인도 내가 더 좋아하는 취향이 있듯이 말이야. 그래, 그렇게 쉽게 풀어서 말하니 알아듣겠네. 동물이나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파트너를 만나면 도파민이라는 성분을 무한 방출하는데 친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말의 허리를 자르고 질문했다. 아니 도대체 요즘 도파민 하던데 그게 도대체 정확히 뭐야? 질문하는 친구는 가정의학과로 지역사회에서 잘나가는 유명한 의사 친구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인데 야, 신경 전달 물질이라느니 전문 용어 쓰지 말고 그냥 쉽게 설명해주면 안 되냐? 우린 다 늙어서 전문 용어로 말하면 못 알아들어. 복잡한 건 딱 질색이야. 그냥 쉽게 이해하기 쉽게. 알았냐? 운동 꽤나 했는지 어깨가 쩍 벌어진 힘좋게 생긴 친구가 큰 소리로 부탁했다. 응, 그러니까 하나의 신경세포가 이웃의 신경세포에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을 신경전달세포라고 하는데 그 중에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이 있어. 여기까진 이해하지? 친구는 손을 들어 이해를 도우며 쉽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 친구들은 아직도 좀 더 쉽게 말하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도 알았으니 다음 이야기를 하라고 재촉했다.